자, 안녕하십니까. 연세대가 이제 그 수시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 학생들만 해서 이제 2차 시험을 결정을 했죠. 어, 솔직히 이제 이번 어떤 이제 연세대의 어떤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나왔었던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결정한 부분들이나 어떤 그 흐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은 뭐 수능을 지금 이제 조금 못 봤던 학생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연세대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다행하게도 솔직히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연세대 건축공학과만 조금 시험을 따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형평성이 좀 어긋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세대 건축공학과 말고서도 다른 데에서도 분명하게 유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솔직히는 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걱정이 됐었던 거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은 아예 무효화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시로 다 그거를 충원을 한다. 이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좋은 좋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수시를 본 학생들의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카드가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것도 교육부에서 결국은 어, 좀 무효화 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번에 연세대에서 연세대에서 문제 1차 시험이라고 하죠. 10월 달에 봤었던 이 논술 전형이 자연계만 자연계만 261명을 봅니다. 어, 261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8일 날 같은 이렇게 해서 261명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가 뭐 건축공학과를 예를 들지 말고 만약 이제 치의학과가 있죠. 치의학과. 약대로 할까요? 네. 약학과 5명 뽑거든요. 요거 10명 뽑는다는 겁니다. 어, 2배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 2차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제 2배를 뽑는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능을 좀 망쳐서 못 봐서, 왜냐면 이번 시험 솔직히 아직은 제가 수능 리뷰를 올리지 않았지만, 등급 컷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CS모 이제 그 되게 유명한 학원에서 등급 컷을 좀 발표를 했는데 88까지 봐요. 미적 기준. 그러면 기하는 92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96일 텐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5. 네. 84까지는 안 갈 것 같고, 85, 86. 왜냐면 3점짜리가 분명히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점짜리 하나 틀렸다 봤을 때 85가 1등급 컷이 될 것 같은데. 암튼 간에, 하여튼 좀 수능을 좀 못 본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세대는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 우선은 1차 시험을 잘 보고 2차 시험을 못 보더라도 우선은 1차 시험에서 붙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는 학생들은 2차 시험에 가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세대 논술 전형의 어떤 이 결과에 있어서 결국은 수험생들한테는 지금 이번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되게 웃긴 거는 이때 요 10월 달에 안 봤었던 학생들 있죠. 1차 시험을. 2차 시험도 못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회를 다 준다라고는 했지만, 1차 시험을 봤었던 학생들에 한해서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네.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여타 학원들에서 바로 이 2차 시험이 열리자마자 이제 바로 준비를 이제 아마 들어갔을 거고, 이제 또 학원이 이제 열리고 있고 이제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 포인트,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2호 모의 논술이에요. 이거는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수시 논술을 이제 봤었던 연세대 수시 논술 1차 시험을 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세대 논술치고 모의 논술이랑 진짜 기조를 많이 유지를 했거든요. 특히 그 수열 문제 있죠. 아마 이번에 논술 봤었던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30분이 늘어났었죠. 그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었던 게 4번에 이번 논술 전형에 나왔었던 4번 문제가 뭐 알파를 뭐 베타로 뭐 바꾼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수열 문제는 어떻게 보면 2번이나 모의 논술 2번 같은 경우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나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되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솔직히는 단답형부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지금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시 전형에서 가장 먼저 태클을 걸었던 거는 왜 그게 시험 끝나기 전 한 20분 전에 알려줬냐.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태클 요소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열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수열 문제, 극한 문제, 수열의 극한 문제는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아마 모의 논술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2호 논술 이번에 나왔었던 거 있죠. 이 기조를 아마 유지는 할 텐데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안 내겠죠. 근데 그래도 25학년도 논술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봐라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는 그 전년도 거를 이제 보라는 어떤 이제 뭐 왜냐면 그래도 전년도 거 연세대의 논술은 원래 항상 매년 어렵기 때문에 좀 그 전년도 거를 봐서 연세대의 어떤 그 논술 장벽을 좀 낮추라는 어떤 말씀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선생님들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25학년도 논술, 모의 논술. 요게 1순위. 요거 무조건 다 보고 가야 돼요. 이거 외워가야 돼요, 이거는. 2차 시험 어렵게 나올 겁니다. 어렵게. 무조건 어렵게 해요. 어렵게. 왜? 연세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미지 타격이 심할 거거든요. 어렵게 낼 겁니다. 예. 진짜 킬러 배제? 그쵸. 킬러 배제는 최대한 하면서 그 논술에서 지금 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되게 잘 한 거잖아요. 킬러 배제는 하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려운 문제를 낼 겁니다. 왜? 못 붙이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타격? 논술 전형 우리가 제일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것 텐데 아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기하예요. 확통을 했었던 학생들, 그 다음에 미적을 했었던 학생들, 기하를 했었던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25학년도 10월에 봤었던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기하가 어떻게 보면 두 문제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6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번인가 3번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벡터를 한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려운 걸 대비를 해서 그 전년도 거도 되게 많이 봐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년도에 나왔던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여기 거를 또 봐라라고 보라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 기하일 것 같아요. 특히 벡터. 벡터를 그 교육과정 내에 킬러를 배제하고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벡터와 미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적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25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하지만 기하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기아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24학년도 기아를 문제를 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 2차 시험은 제가 봤을 때 확통은 어렵게 내는 게 뭐, 그 기차 문제, 그 모의논술에 나왔었던 기차 문제를 얼마나 잘 조합을 해서 내느냐.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에 1번도 쉬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입시적인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0월 달에 봤었던 논술 결과는 원래 입시 그 일정대로 12월 13일 날 발표를 합니다. 최초 발표를 해요. 이때는 모든 학교 종합전형, 교과전형 뭐 다 발표를 하거든요. 자, 발표를 합니다. 원래 연세대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발표를 해줬는데 좀 이 문제가 생기면서 좀 지금 늦어진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12월 13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이후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자, 12월 8일 날 보는 거는 12월 26일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날짜가 중요해요. 이 날짜. 이 날짜는 수시 추가 모집 발표 마지막 날입니다. 전화 찬스 다 돌아가는 거야. 전화 찬스 마지막 날 27일까지가 등록 기간. 자, 이제 문제는 여기와 요 사이에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되는, 1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엄청난 추가 합격이 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연세대 이때 발표하거든요. 자, 연세대 공대를 먼저 봐봅시다. 뭐랑 비교가 될까요? 서강대, 성대, 고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한양대. 자, 이 5개 학교를 붙었었던 학생들은 붙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쓰거든요. 네, 한양대, 뭐 성대, 뭐 이런 학교를 써요. 근데 이 학교를 쓴 다음에 2차 시험을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겠죠. 여기 붙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3개를 붙었었는데 여기 붙었어요. 날아가겠죠. 그러면 여기 붙었었던,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비를 걸렸었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중앙대, 뭐 아니면 경희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런 데 붙었었던 학생들, 아니면 뭐 건국대, 요렇게 붙었었던 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붙을 겁니다. 연쇄적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건국대를 했는데 또 건국대가 또 그러면 또 비어있겠죠. 동국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 모든 학교의 논술 전형에 있어서 이 연세대 하나 때문에 되게 많은 중위권의 학교까지 논술 전형에 분명하게 추가 합격이 계속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숭실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밑으로 좀 돌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거는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 저는 좀 N수라서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저는 메디컬로만 다 질렀어요. 이 메디컬. 자, 메디컬이 있죠. 자, 연세대는 무슨 메디컬을 갖고 있죠? 치의와 약학을 갖고 있어요. 자, 연세대 치대, 제가 봤을 때 서울대 치대 다음에 넘버 2의 학교입니다. 연세대 치대 가면 가죠. 무조건 가야죠. 자, 연세대 약대 가죠. 뭐 5명 뽑기는 하지만 5명 안에 붙었다라고 하면 가야 되죠.
여기 경쟁률 이번에 140대 1이었고 치대가 약대가 뭐 한 또 100대 1이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 100대 1이 안 됐었는데 자, 이 사건이 뭐가 있냐. 만약에 내가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만약에 붙었어요. 수학을 너무 잘해서 경희대 한의대를 이제 붙었었던 학생인데 연세대 이 정도면 연세대의 치대 쓰거든요. 뭐 경희대 한의대 아니면 되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우선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 거의 이제 의대 논술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또 이 수시 논술 전형에 있어서 또 가장 메인 이상의 좀 되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됐었던 게 가천대 의대거든요. 가천대 의대. 이 가천대 의대를 붙고 연세대 치대 뭐 의대 가겠죠. 근데 의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대 들어가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 내년에도 거의 휴학이 결정됐다고 99%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언제 의사가 될지도 모르니까 나 연세대 치대에 붙으면 그냥 가겠다 라는 학생들도 지금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 연세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의대를 또 포기하고 치대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의대가 나는 아니야. 나는 치대도 괜찮아. 나는 메디컬이면 다 괜찮아. 이게 연쇄작용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입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 26일, 그 다음에 27일, 요 기간 동안, 물론 그 전에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발표를 할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 그러면 이때 해외를 잡아놨던 해외 여행을 가겠다. 난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외여행들 가고 놀러 가겠죠. 핸드폰은 무조건 국제 전화든 뭐든 켜 있어야 본인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등록 못하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연세대에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누구의 탓을 뭐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결과가 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거는 조금 우리가 2차 시험을 끝나고 조금 더 논하고 뭐 솔직히 뭐 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나름 연세대에도 큰 결정을 해줬고 교육부도 큰 결정을 해줬고 뭐 그 학생을 뭐 탓한다 아니면 학교를 탓한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세대를 지원했었던 학생들에 있어서는 되게 큰 기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준비해서 2차 시험을 붙어버리면 연세대를 우선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의대 증원에 그다음에 의대 학생들의 어떤 휴학 관련해서의 반수생 증가와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수능의 어떤 조금 이제 수능 어떤 폭 자체가 또 많이 바뀌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들의 이슈 중에 지금 이 연세대 것도 되게 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연세대를 지원했었던 학생들, 지금 이제 당사자인 학생들은 잘 준비를 해서 연세대를 꼭 붙는다라고 그러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욕할 거 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지금 올해 입시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시험을 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입시 전형의 마지막 전형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12월 1일 12월 1일이면 아주대와 인하대를 끝으로 해서 논술 전형은 원래는 끝나요. 근데 연세대의 이 12월 8일 전형으로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써서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그 이유는 내 손을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의 어떤 뭐 선생님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판단 논술을 우리가 보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연세대를 지원했었던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합격을 희망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꼭 올해 안에 그래서 정시까지 내려오기 전에
그 독수리의 어떤 날개를 또 독수리의 날개를 타서 뭐 하늘을 향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에 독수리 한 마리를 좀 얹고 삶을 또 살아가는 분들도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좀 꼭 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세대 어떤 논술 전형의 어떤 이슈 논란에 대한 준비와 입시, 그에 대한 입시 변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